간혹 일부 병원에서 환자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를 무리하게 섞어서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과가 2배가 될 것 같지만 절대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표준화된 시술 방식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이건 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술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매해 볼페임이나 팔자주름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으로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거울로 볼 때는 몰랐는데 남이 찍어준 사진이나 영상에서 유독 내 얼굴이 꺼진 부위가 보이고 유독 그늘져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얼굴 라인을 정리하고 싶을 때 광대를 깎아야 되나 턱을 깎아야 되나 실로 당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요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나를 이제 못생겨 보이게 만드는 진짜 주범은 뼈 구조가 아니라 볼페임이나 팔자주름 같은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 그늘을 채우는 데는 보통 필러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실제로 필러는 부족한 볼륨을 즉각적으로 채워줘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시술이에요. 코나 턱 끝처럼 모양을 딱 잡아줘야 할 때는 필러만 한 게 없어요. 이런 즉각적인 시술이 아니더라도 내 피부 스스로 탄력을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지길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바로 그런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릴 스컬트라입니다. 아마 지금 스컬트라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거 결절 생기는 부작용 심한 시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워낙 무시무시한 후기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술 방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그런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만 쭉 보셔도 막연했던 부작용 공포심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컬트라가 어떤 시술인지, 어떤 분들에게 잘 맞는지, 걱정하시는 결절 부작용까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 안쪽에서부터 지탱해주던 피부를 잡아주는 구조물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틱 그리고 피브리노겐 같은 구조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쓱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지지대가 가라앉으니까 그 위에 덮어있던 피부는 갈 곳을 잃고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자놀이나 옆볼은 쏙 들어가고 광대뼈는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울퉁불퉁한 윤곽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필러랑 스컬트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두 시술은 아예 매력이 달라요. 필러는 부족한 부피를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고 정교하게 채워주는 시술이에요. 콧대나 턱끝, 입술처럼 움직임이 적고 윤곽 라인이 뚜렷한 부위에는 필러가 매우 효과적이에요. 반면에 앞볼이나 옆볼, 팔자주름처럼 부위가 넓고 표정을 많이 짓는 부위는 스컬트라를 추천드립니다. 스컬트라는 인공물질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살이 서서히 차오르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전혀 이물감 없이 내 얼굴처럼 자연스럽거든요. 요즘 시술을 좀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원장님, 요즘 유행하는 주베룩 볼륨이랑 스컬트라는 뭐가 다른가요? 아주 쉽게 구별해 드릴게요. 주베룩 볼륨은 입자가 둥글고 부드러워서 눈밑이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줄 때 아주 적합합니다. 반면에 스컬트라는 입자 표면이 거칠고 단단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옆볼이나 관자놀이, 팔자처럼 넓은 부위를 강하게 밀어 올릴 때 쓰는 거죠. 건축으로 비유를 하자면 주베룩 볼륨은 겉면을 예뻐 보이게 도배지처럼 마감하는 마감재고요. 스컬트라는 무너진 집을 다시 받쳐주는 콘크리트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얼굴 꺼짐 상태가 어느 단계냐, 어느 부위가 꺼져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간혹 일부 병원에서 환자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필러와 스컬트라를 무리하게 섞어서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과가 2배가 될 것 같지만 절대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스컬트라는 정확한 용량의 증류수에 완전히 희석시켜서 피부층에 고르게 퍼져야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시술인데, 점성이 높은 필러와 억지로 섞이게 되면 피부 속에서 가루들이 뭉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당연히 결절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시술의 장점을 모두 얻고 싶다면 차라리 시술 부위나 피부층을 완전히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스컬트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부작용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부 속에서 가루 성분이 뭉쳐서 단단한 알갱이가 생긴다는 결절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도입 초기에는 이 가루 성분을 녹일 때 물의 양을 너무 적게 넣어서 농도를 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바늘로 특정 부위에 가득 주입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눈가나 이마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까지 마구 주입을 하니까 뭉침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건 스컬트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술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시술 방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째로, 가루를 물에 섞을 때 예전보다 수분량을 훨씬 많이 늘려서 부드럽고 묽게 희석을 해요. 약물이 충분히 퍼지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날카로운 바늘 대신 끝이 둥근 캐뉼라를 사용을 해서 진피층 아래에 마치 그물처럼 아주 얇고 고르게 펼쳐서 깔아줍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가 아주 얇은 눈밑이나 움직임이 많은 입술처럼 결절 위험이 높은 부위는 아예 시술 부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스컬트라를 단순한 볼륨 주사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리프팅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어요. 스컬트라는 외부 물질로 부피를 무작정 채우는 게 아니라 피부 안에 콜라겐 공장을 깨워서 내 살이 차오르게 하는 재생 유도제 같은 거거든요. 특히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스컬트라가 탄력 조직뿐만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위축되는 피부 속 미세 지방 환경까지 자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은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걸 넘어 일종의 윤곽 리프팅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때 처진 부위에 직접 약물을 넣기보다는 얼굴 바깥쪽 라인을 따라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귀 앞이나 관자놀이, 그리고 얼굴 윤곽선, 경계선을 따라서 짱짱하게 지지대를 세워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얼굴 외곽의 지지력이 회복이 되면 안쪽에서 흘러내렸던 턱선과 입가주름이 위쪽으로 잡아당겨지면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 후에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시술을 받은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컬트라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회 이상 시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피부 속 콜라겐 공장이 한 번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풀가동 되지는 않거든요. 서서히 공장을 가동시켜야 하는 거고, 2차, 3차, 4차 이렇게 부스터를 계속 가동시켜줘야 눈에 띄는 볼륨이 차오르게 됩니다. 대신 스컬트라는 시술 후의 유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2년 이상 지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러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콜라겐 조직이 오랫동안 탄력을 유지하는 거라 장기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시술입니다. 다만 당연히 모든 분께 이 시술이 정답이냐, 그건 아니죠. 피부 속에 면역 반응을 일으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특정 체질을 가지셨다면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첫 번째로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살이 과도하게 부풀어나는 켈로이드 비대성 흉터 체질인 분들은 콜라겐이 과증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퍼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시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특이 체질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시술 전 꼭 상담할 때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술 후에 집에서 이제 마사지를 꼭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아주 미세한 캐뉼라로 아주 얇게 아주 정교하게 깔아주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많이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뭉치는 느낌이 좀 든다, 그런 경우에만 마사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컬트라 시술 후에 왜 난 효과가 없지 라고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컬트라는 시간이 필요한 시술이에요. 필러처럼 맞고 즉시 볼륨을 느끼는 시술이 아니고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고 PLA 성분만 남아서 콜라겐이 형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술이죠. 그래서 1회차 시술을 받고 일주일
일주일쯤 지나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시술 전이랑 똑같은데요?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스컬트라는 콜라겐이 스스로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술하고 적어도 3, 4주 정도는 지나야 비로소 오늘은 조금 매끈하고 옅어 보이네 라는 체감을 하시게 됩니다.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탄력을 채우고 싶은 분들에게 스컬트라는 정말 좋은 선택지입니다. 볼페임이나 팔자주름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컬트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